이건 지구의 북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쪽. 그리고 이쪽은 남쪽. 우리가 펭귄하고 곰하고 자연에서는 못 만난다면서요. 그죠? 북극에는 누가 있어요? 곰이 있어요. 남극엔 누가 있어요? 펭귄이 있죠. 좀 이상한가? 하여튼 얘 되게 불쌍해 보여요. 고개도 숙이고 있고 불쌍해 보입니다. 어쨌든 남극에는 펭귄이 있고 북쪽에는 곰이 있죠. 곰이 있어요. 뽀로로 같기도 하고. 하여튼 뽀로로가 펭귄이지. 자, 어쨌든 둘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극 곰을 잡으러 아니면 만나러 가려고 한다면 나침판을 가지고 가면 되겠지. 나침판을 이렇게. 나침판이 뭐예요? 자석으로. 요즘에는 이런 걸 쓰진 않지만 예전 같으면 이런 자석을 가지고 찾으러 갈 거예요. 우리는 북조선, 붉은색으로 우리 기억하죠. 자, 이쪽이 노스폴, 그 북쪽 북극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사우스폴, 남극을 가리켜요. 자, 그런데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방향을 가느냐, 자,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라고 하면 자기력선 방향을 가리켜요. 누가? N극이. 자, 이건 자기력선이에요.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대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기력선하고 비슷해요. 전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향했죠. 근데 얘네들이 둘이 중간에서 끊어지거나 교차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선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게 교차하는 거죠. 뭐 중간에 끊어지거나 뭐 또 나눠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자기력선의 밀도예요. 또는 전기력선의 밀도예요. 여기서 밀도라는 건 단위 면적당 저런 선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런 선이 몇 개가 통과하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에서는 이 자기력선 밀도를 가지고 자기장의 세기를 다루는데 그건 좀 이따가. 자, 어쨌든 자기력선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그런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력선에 다시 우리가 자석을 놔봐요.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자석에 어느 극으로 들어가요? S극으로 들어가서 자, N극으로 다시 나옵니다. 얘네들만 있다면 무한대에 어디로 가겠지만 얘네들만 있으면 여기에서 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테니까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곳에 다시 나침판이나 아니면 자석을 놔봐요. 그러면 또 이 자석에는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일부러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S극, 이쪽에 N극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자, 자기력선은 다시 S극으로 들어가서 N극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가져요. 내부적으로는 S에서 N극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내부에서 이야기고 외부는 이렇게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코일이 있어요. 코일. 전선을 이렇게 원통에다가 감아가지고 만든 전자석이 있는데 그 전자석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N극이라고 결정이 됐으면 N극으로 나와서 어딘가에 S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도 하나의 자석으로 봐야 돼요. 코일도 하나의 자석으로 보자. 자, 그래서 코일에서는 전류가 흐를 때 전자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부예요. 내부. 내부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향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S극에서 N극으로 가는 거 아닌가? 내부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덩어리의 자석으로 생각하고 항상 자석의 밖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 그래서 만들어진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위에다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어느 방향을 향한다? 자기력선의 방향을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자, 어디가 N극이. 자, N극은 자기력선의 방향을 향합니다. 누구의 N극? 나침판에. 향한다. 자, 우리 전기력선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기력선은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전기력선의 방향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다가 플러스 입자로 그러니까 플러스로 대전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 전화라고 이야기해요. 단위 전화를 요 위에다 그려야 되겠다. 플러스로 대전된 자, 1쿨롱. 단위가 쿨롱이라고 그랬어요.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플러스 1쿨롱을 입자 그 플러스로 대전된 입자를 놨을 때 그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됐죠? 자, 이쪽 부분은 전기력선의 방향은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거는 이제 극판. 좀 더 전기가 센 아이 이렇게 놔두면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력선이 만들어지고 그때 여기다 입자를 놓으면 플러스에는 당연히 반발을 해서 멀어지려고 할 거고 마이너스 쪽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력선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전기장에서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플러스 입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기력선 방향이다. 그리고 이쪽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선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자기력선 방향이 그럼 어느 쪽이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지구 전체로 본다면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자,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을 향해서 들어가요.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쪽도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을 향해서 들어가요. 됐죠?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을 향해서 간다. 자, 이런 자기력선이 자, 지구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또 이쪽으로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에이, 끊어진 데가 있잖아. 자기력선 끊어지면 안 된다는데. 자, 여기 그래서 땜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에이구. 원치 않게 나의 인공지능이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줬네. 야, 뭐야? 자, 곡선을 그렇다면 안속치.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때 자기력선이 가장 밀한 곳, 선이 가장 많이 같은 공간 안에, 같은 면적 안에 들어있는 자기력선이 가장 밀한 곳은 어딜까요? 자, 이런 곳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이런 면적, 자, 이런 단위 면적 안에 자기력선이 몇 개 통과하는지 보면 어디가 가장 센 것 같아요? 양쪽 극 부분이죠. 실제 자석에서도 자석의 극 부분에 가장 자기력선 밀도가 높아요. 자, 이런 부분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런 자기력선 밀도가 높으면 우리가 이때 자기력선의 수를 그냥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셀 수는 없지만 자기력선의 수를 자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속, 자기력선의 선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실제 우리가 따지는 그 하나 둘 세 개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력선의 개수 뭐 정도 생각하면 돼요. 자속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자속은 이거는 기호로 쓸 때 자속을 표시할 때 우리 파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써놓고 파이라고 읽어요. 자, 그리고 이 자속의 단위는 웨버라는 단위를 써요. 자, 선생님은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쓰면 3웨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3웨버.
3웨버. 웨버라는 단위를 써요. 읽을 때 웨버라고 읽으면 돼요. 우리 초딩 친구들이니까. 자, 3웨버. 3개의 선속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A 부분하고 B 부분 중에 어디가 자기장이 센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둘 다 3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센 곳이냐면 밀도가 높은 곳. 자, 아까 여기에서도 얘기했었죠. 전기장에서도 밀도가 센 곳이 전기장이 센 곳이에요. 전기력선의 밀도. 자, 이 B가 있으면 이 전기력선 전기장의 세기를 전기장 세기 단위 전하가 그 지점에서 받는 힘의 크기 Q예요. 자, 그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데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공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림이 나오면 선속 밀도가 높은 곳. 저쪽이 선속 밀도가 높아요. 자,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도 선속 밀도로 표현하는데 선속 밀도는 B라고 표현해요. 자기장이니까 자속 밀도. 자속 밀도의 정의는 면적당 단위 면적당 통과한 자속이에요. 면적을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 A로 쓰기도 하고 뭐 S로 쓰기도 하고 동네마다 달라요. 자, 자속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단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리에서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유도 단위라고 해서 얘네들을 그대로 놨을 때 쓸 수 있는 단위. 자, 면적은 제곱이죠. 미터의 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웨버 퍼 미터의 제곱. 자, 그런데 이런 걸 유도 단위라고 하고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단위가 있겠지? 자, 그거 뭐라고 부르냐면 테슬라라고 해요. 몇 테슬라. 됐죠? 예, 테슬라라는 단위를 씁니다. 됐어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자속 밀도 B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자속은 자속 밀도 B에 비해서 우리가 별로 쓸 데가 많지 않아요. 자, 계산할 때는 우리가 자속 밀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구에서 자기장이 센 곳이 어디야? 자기장이 센 곳은 양쪽 극지방이죠. 양쪽 극지방이 자기장이 센 곳이에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자기장이 센 곳이다. 자속 밀도가 높은 곳. 자속 밀도가 높아요. 자, 여기도 자속 밀도가 높아요. 자, 우리는 이런 자기장이 지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태양에서 밀려오는 하전 입자들, 태양풍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밀려오는 하전 입자들이 이 자기장에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나선형 운동을 해가면서 지구의 그 대기에 잡혀요. 그냥 들어오면 우리가 그 하전 입자를 그대로 맞아가지고 생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자기 제품들의 특히 전파를 사용하는 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전 입자들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타고 돌다가 어디에서 빠르게 그 움직이느냐, 어디에서 많이 뭉쳐서 움직이느냐 그러면 자, 어디요? 자, 이런 극지방 쪽에 많이 모여서 놀아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일 때 오로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자속 밀도가 높은 데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오로라가 있다. 그리고 지구에 그런 자기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태양에서 밀려오는 이런 하전, 우주에서 밀려오는 하전 입자들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 그 지구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상하잖아. 자, 지구는 그러면 자석이야? 예,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자석하고 사실 그 자석에 굉장히 큰 확대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구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내부에 전하를 띠고 있는 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니켈이라든가 이런
자성을 띌 수 있는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규모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에요. 뭐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지구에서 어떻게 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지 대충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 내부에 있는 자성을 띠는 물질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지구의 자기장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자기장이 그때그때 달라요. 자, 지금은 자기장이 이쪽이 극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기장이 극이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극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지구에서는 자극이 여러 번 바뀌었던 적도 있고 완전히 뒤바뀐 적, 그 다음에 이동한 적도 있어요. 기록에 보면 암석이 쌓일 당시에,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퇴적될 당시에 자성을 띤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로 굳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자성을 띤 입자들을 보니까 암석에서 언제 만들어진 건 이쪽 방향인데 또 언제 만들어진 건 이쪽 방향이고 뭐 이거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지구의 자기장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지구의 자기장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륙 이동설 얘기할 때도 암석에 표시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자성 입자들의 위치가 방향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만들어질 때 한 곳에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끊어지고 나서 이게 뭐 위도가 다르게 이동을 했는데 그거를 끌어서 올려놨을 때 보면 그 자리에 있을 때 방향 지금은 뭐 좀 다르게 돼 있겠죠. 움직여놨으니까 잘라진 상태로 움직여졌으니까 이동을 했으니까 조금은 방향이 틀어졌겠지만 그 대륙을 이렇게 모아보면 그 당시에 자기장의 분포하고 얘가 일치했을 거다. 그 같은 거를 우리가 찾아내면서 얘네들이 원래는 한 덩어리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구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지구의 북극이라고 얘기하는 거, 원래 북극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 자전축이에요. 자전축. 북극은 지구의 자전축이에요. 거기가 진짜 북극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남쪽이겠죠. 자전축이에요. 자전축은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데 요거를 진짜 북극이라고 하면 자극은 조금 달라. 뭐 저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진 않겠지만 자극은 좀 달라요. 여기가 자북이에요. 여기는 뭐 자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은 좀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자석의 극하고 그 다음에 북극은 좀 다르기 때문에 나침판을 가지고 가서 그걸 보정을 해야 돼요. 자, 이쪽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면 거기가 진짜 북쪽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틀어서 북쪽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시간이 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지만 이게 아주 오래전 연구했던 내용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차이가 난다. 됐죠? 도편각 뭐 이런 것들 배웁니다. 실제로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거를 종합해서 보면 지구는 유도된 자기장을 만들어낸 아이고 우리가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에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지구가 밑에 쪽이 무슨 자석으로 보면 무슨 쪽이에요? N극이죠. 자석으로 보면 지구의 자석으로 보면 위에가 S극이다. 자, 그리고 자석 밀도가 자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양쪽 극이 자석 밀도가 높은 곳이다. 센 곳이다. 자, 그래서 하전 입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오로라를 만든다. 자,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쓸만한 얘기는 이 얘기겠네. 쓸만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이야기. 자, 자주 사용하게 될 이야기는 여기 자석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것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 이것도 중요하죠. 나침판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방향을 따른다. 자기력선의 방향을 따른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합시다.
자, 우리는 자석이 왜 만들어지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영구 자석이에요, 영구 자석. 자, 계속 이렇게 자기력을 잃지 않는 아이. 자, 영구 자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라는 건데 만들어지는 이유가 천연 자석은 예전에 번개가 칠 때 빠방. 자, 번개가 칠 때 굉장히 큰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자, 이게 그렇게 번개가 칠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위에 있는 구름하고 상층에 있는 부분하고 하층에 있는 부분에 대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위쪽에 대전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되겠죠. 뭐 입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자, 그래서 위에가 굉장히 큰 대전이 만들어져 있고 그 대전된 상태에서 아래쪽에다 때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서 뭐 축구 선수가 그 축구하다가 벼락 맞아가지고 막 불타던데. 우리 초딩들은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니까 뭐 그런 영상 다 봤겠지만 되게 황당하죠. 축구하다가 벼락 맞아서 찌직. 예, 뭐 슬픈 일이니까 일단 슬픈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좀 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한 이런 방전이 일어날 때 이렇게 그 찌직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연결돼가지고 되는 것은 이제 전기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방전이라고 그래요. 강한 방전이 일어날 때 전기장이 주변에 크게 형성이 되고 그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고 그것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예. 자, 요게 그 자성을 띌 수 있는 아이에게 순간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영구 자석이 돼요. 자, 영구 자석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성체 내부에 그 자기 스핀 방향, 그러니까 뭐 자기장을 형성하는 그런 아이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물체들은 그 안에 막 자기장의 방향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상쇄시켜 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기적으로 자기적으로는 0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원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주변에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죠.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자, 전자들이 움직이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자가, 여기서 이제 전자 이야기들인데요. 전자가 혼자 돌고 있어. 자,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전과 자전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막 회전하고 있는 그 스핀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스핀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일정한 그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 전자의 움직임은 자, 누구를 유도한다? 자기장을 유도한다. 전자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주변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보통의 그 물질들에서는 그런 원자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게 규칙적으로 어느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막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얘가 자기력을 계속 그 외부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장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쇄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그 번개 같은 것들이 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이런 번개가 만들어질 때는 그 내부에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딱 되더라. 자,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아주 뜨겁게 가열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아니면 또 충격을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그 상태를 유지를 해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석은 자기장을 그 자력을 잃을 때 어떻게 하면 잃냐면 한 가지 방법은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를 무질서하게 막 움직이게 만들면, 그러다가 막 흩어지면 다시 질서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장을 잃어버립니다. 자력을 잃어버려요.
자석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열을 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자석을 요즘에 이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 모터 같은 게 그 속에 자석이 들어있는데 열을 잘못 가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사용할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로 돼서 굉장히 고열이 발생을 하면 자석이 망가집니다. 그럼 모터가 망가지는 거 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충격, 망치로 막 때리는 거. 어떤 경우에는 충격을 줘가지고 아니면 비벼가지고 자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쇠목 같은 거 그걸 막 때려가지고 자기장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질서했는데 그런 충격에 의해서 어쩌다가 질서를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면 자석이 망가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공적으로 자석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장을. 탈짝이라는 데다 넣어가지고 자석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양쪽에서 전자석으로 자기장을 막 흔들어요. 자, 굉장히 강력하게 외부에서 자기장을 N극 S극을 막 바꿔. 원래 자석에 보면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 틀린데, 그러니까 착자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강제로 착자를 시키는데 이쪽 N극 S극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자석을 만드는 걸 착자라고 그래요. 착자. 자극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공장에다 주문을 하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것인지 정해서 이제 만들어줘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걸 사는 거고. 자, 저렇게 착자를 시키는 거에 반대가 탈자예요. 탈자는 이 안에 있는 자기장의 방향을 무질서하게 흔들어 놓기 위해서 강력한 자기장을 순간적으로 만들면서 N극 S극도 바꾸고 진폭도 막 바꾸고 해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획 해가지고 무질서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강제로 열을 가해서 무질서하게 만든다든가 충격을 가해가지고 자석을 막 때려. 그래서 무질서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자기장을 그 무질서하게 막 흔들어가지고 탈자, 자석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자기장을 만든다는 건 규칙이에요. 규칙.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규칙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슨 규칙이냐면 자기장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규칙을 만드는 곳에 누가 들어있냐면 전자의 움직임이 있어요. 운동. 자, 어떤 아이는 그런 전자의 운동이 규칙적인 아이도 있고 불규칙적인 아이도 있는데 규칙적으로 되기 쉬운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원자의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에너지 준위가 현대에서의 어떤 양자 어쩌고 저쩌고를 이야기를 하면, 자, 이거 얘기하기 참 그런데 오피탈이라는 게 나와요. 오피탈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그 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그 에너지에서 분포할 수 있는 확률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함수예요. 함수. 수학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함수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 함수를 오피탈이라고 하는 무슨 상자 같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상자들이 이렇게 있대.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서, 어렵다기보다는 낯선 내용이죠. 낯선 내용. 우리는 오피탈의 종류를 S오피탈하고 P오피탈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S오피탈, P오피탈, D오피탈, F오피탈 뭐 있어요. 자, 그런데 S오피탈하고 P오피탈만 놓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요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그 초급 물리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용어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알아야 되는 용어들, 그 에이 설마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 초등학교 이야기 간단하게 나오겠지. 초급인데 우리는 너무 정말 과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에이, 그런 거 뭐 초급 받으면 뭐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공부하려고 이렇게 어떤 기회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교적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껍데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꾸만 이렇게 뭔 얘기를 하려면 서로 이렇게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라가 보세요. 자, S오피탈하고 P오피탈이라는 게 있어. 뭐 그런 거 있대. 근데 이 애들이 전자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대. 근데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안에 가질 수 있는 건 자, 스핀 방향. 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이 돌고 있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아이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대. 최대로.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앞쪽에서 이야기했죠. 그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이야기할 때 빛을 쏴가지고 그 빛이 흡수되는 거라든가 혹은 빛이 방출되는 거. 우리 방출될 때 흡수될 때 자, 첫 번째 껍질로 가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라이먼 계열. 제일 에너지가 센 자리들. 그 다음에 발머. 그 다음에 파센 계열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빛들을 라이먼 계열이 뭐였어? 적외선. 발머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파센은 이게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죠. 미안, 잘못했어요. 라이먼의 에너지가 가장 큰 거니까 자외선. 자, 이쪽이 적외선. 됐죠? 자, 멀리에서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던가 아니면 어디요? 저쪽에서 그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만 떨어지더라도 그게 발머 계열 두 번째로 떨어지는 어떠한 아이, 그 무한대에서부터 떨어지는 아이보다도 위에 라이먼 계열이 더 에너지가 크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는 그 자외선 영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건 가시광선 영역. 그리고 자, 이건 두 번째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할까봐. 자, 무한대에서 떨어져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대로 떨어지는 건 좀 더 에너지가 크겠지, 자외선 중에서도. 자, 첫 번째, 두 번째 사이면 자외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좀 작은 아이. 발머 계열은 우리 가시광선이니까 만약에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그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아이니까 얘는 누구예요? 예, 적색이겠죠, 적색. 그리고 무한대에서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보라색 쪽이겠죠. 에너지가 큰 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생 계열은 뭐야?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아이. 적외선 영역.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에너지 준위를 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에너지 안에서 나중에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또 나눠지더라라는 거야. 에너지가 다른 아이들이. 근데 이게 마지막 뭐냐면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자기장을 걸었을 때 이 스펙트럼이 분리가 되는 걸 보고 저 속에 에너지가 다른 애가 있을 텐데, 근데 겉으로 보았을 때 에너지 차이가 없어. 같은 파장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자기장을 갖다 굳이 대봐야 얘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아이를 전기장을 걸었을 때 S오피탈이냐 P오피탈이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걸 더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자기장을 가해. 그러면 여기 자기 스핀 방향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때 거기까지 이제 또 까먹어도 되고. 그때 자, S오피탈하고 P오피탈은 종류가 달라. 자, 얘네들은 에너지 차이가 자, P오피탈이 더 커. 에너지가 같은 조건에서. 자, 원래 앞쪽에서 색깔로 같은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그 같은 색깔을 자, 전기장을 걸어 가지고 보면 좀 다르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자, S오피탈하고 P오피탈은 다른데 이 P오피탈 전기장을 걸었을 때 P오피탈은 서로가 다 같은 아이들이야. S오피탈은 다른 아이고. 자, 종류가 달라요. S오피탈하고 P오피탈은 종류가 다르고 그 P오피탈 안에는 에너지는 같은데 세 마리가 또 존재를 해. 그런데 이걸 또 자기장에다가 또 걸어보면 상황이 다른데 이 안에 두 아이가 나타나요. 어떤 아이가 나타나느냐? 스핀 방향이 이쪽인 아이.
그 다음에 스핀 방향이 반대인 I, 두 I가 나타나요. 자, 세 I, 그런 애는 없어요. 자, 그리고 p 오피탈도 보면 스핀 방향이 이런 I, 그리고 스핀 방향이 이런 I. 자, 이런 아이들이 있대. 자, 근데 우리가 원자들이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면 양성자가 증가하죠. 양성자가 증가를 하면 누구도 증가해? 전자도 증가하죠. 중성 원자일 경우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의 수가 같잖아. 그러면 전자가 하나씩 더 많아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해서 하나씩 많아질수록 전자들이 하나씩 배치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배치를 할 때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순서를 정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 7번, 8번 순으로 채워집니다. 됐어요? 자, 같은 오피탈 안에는 최대로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최대로 2개까지 뿐이 못 채워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 파울리의 베타의 원리라고 그래요. 몇 개까지 뿐이 못 채워진다? 최대 2개. 여기서 최대 2개라는 건 뭐예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I.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스핀 양자수라고 해서 나중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어쨌든 자, 최대로 2개까지 뿐이 못 채워져요. 그게 뭐다? 파울리의 베타의 원리다. 자, 이건 용어야. 그죠? 우리 외워야 되죠. 요건 시험에 하여튼 점점. 용어는 필요한 용어긴 해요. 자, 최대로 몇 개까지 뿐이 못 채워진다? 2개. 하나의 오피탈 안에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마다 오피탈이에요. 오피탈의 종류가 S오피탈이라는 오피탈과 P오피탈이라는 오피탈이 있는 거고, 종류는 지금 2종류가 있고, 여기 지금 보이는 건. 그 다음에 오피탈의 개수는 4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채워질 때 어떻게 채워졌어? 여기 뒤에 P오피탈을 보면 에너지가 같은, 자, 요 아이들은 에너지가 같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PX, PY. 누가 P고 PX고 Y인지는 몰라요. 자, 어쨌든 세 개를 PX, Y, Z라고 놨을 때 얘네들이 채워지는 걸 보면 먼저 하나씩 먼저 채워져요. 그 하나씩도 같은 스핀 방향으로 먼저 채워져요. 같은 스핀 방향으로 먼저 채워진다. 됐어요? 자, 이렇게 먼저 하나씩 채워진다. 저걸 뭐라고 하냐면 훈트의 규칙이라고 그래요. 훈트의 규칙. 하나씩 채워진다. 훈트의 규칙. 됐죠? 훈트의 규칙. 훈트의 규칙이 뭐라고? 하나씩 채워진다. 한 개씩. 자, 이 한 개씩 채워질 때 스핀 방향이 한쪽 방향인 아이들이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 훈트의 규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자가 에너지가 낮은 쪽부터 채워진다. 그걸 싸움의 원리라고 하는데, 싸움의 원리. 히읗이에요. 히읗.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는 아래쪽부터 채워진다. 에너지가 낮은 쪽부터 채워진다. 뻔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채워질 때 하나의 오피탈에는 최대 몇 개까지 뿐이 못 들어간다? 2개까지 밖에 못 들어간다. 그걸 뭐라고 한다? 파울리 베타의 원리라고 한다. 자, 그리고 자, 하나씩 같은 오피탈에서는, 에너지가 같은 준위의 그 오피탈에서는 스핀 방향이 한쪽 방향인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채워진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하나씩 채워져 있는 이 전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홀전자라고 그래요. 오피탈에 혼자 있는 아이들을 홀전자라고 그래요. 나중에 홀전자 수를 구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홀전자. 혼자 있다. 그 양공을 이야기할 때 홀이라고 이렇게 구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혼자 있다는 뜻이에요. 독전자. 독전자 이상하네. 독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혼자 있는 섬이라는 얘기예요. 홀로독이에요. 홀로독.
그죠? 홀전자. 혼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채워질 때 이렇게 홀전자들이 그 몇 개가 있느냐 이 안에서 이게 이제 자기장하고 중요한 관계를 가져요. 이 자기장에 얘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홀전자의 개수가 왜 중요할까? 이 스핀 방향이 한쪽만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원자에서 전자가 채워질 때 안쪽 껍질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안쪽 에너지 준위에 있는 아이들은 홀전자가 없어요. 다 두 아이가 짝을 이룬 다음에 나가요.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채워지면서 가는 건데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홀전자가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 다 자기장이 상쇄돼서 없어지죠. 자기장이 상쇄돼서 없어지는데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게 한쪽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상쇄가 안 되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저 홀전자가 또 많은 아이들이 누구냐? 자, 홀전자가 많은 아이들이 전이원소라는 아이들이에요.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율표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자, 세로줄이 뭐야? 족이죠. 18쪽까지 있어요. 자, 가로줄이 뭡니까? 주기예요. 자, 7주기 뭐 이렇게 쭉 있죠. 자, 그 중에서 자, 여기 족으로 보면 몇 쪽에서부터 몇 쪽까지를 이야기하냐면 3쪽에서부터 11쪽까지. 자, 3쪽에서부터 11쪽까지가 뭐냐면 이렇게 주기율표가 이렇게 쭉 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원자가 그 처음에 여기 가운데 비어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있는데 자, 여기 그 움푹 들어가 있는 쪽에서 주기율표를 찾아가지고 참고해서 보세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12족이 있는데 12족은 빼요. 11쪽까지예요. 11쪽까지. 저 움푹 들어가 있는 건 12족까지 움푹 들어가 있는데 13족이 여기 다시 튀어나오죠. 자, 그런데 12족까지 요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이원소라고 그래요. 전이원소. 전이원소라는 뜻이 뭐냐면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전이 될 수 있어. 근데 이런 전이원소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뭐냐면 전이원소가 어떤 아이가 전이원소냐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오피탈 중에 D오피탈, F오피탈이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D오피탈, F오피탈이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아이. 다 채워져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대. 그러면 이 D오피탈이나 F오피탈은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냐면 자, 이렇게 쓰면 아까 우리 뭐 얘기했어요? 체외각 전자 이야기했었죠. 여기에 뭐 우리가 홀전자가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밖에 있을 수 있는 거 개수가 몇 개냐면 홀전자가 가질 수 있는 게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D오피탈이나 F오피탈이 홀전자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예외적으로 홀전자를 더 많이 갖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홀전자를 D오피탈이나 F오피탈까지 갖게 되면 전체에서 봤을 때 상쇄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향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력선이 더 많겠죠. 상쇄되지 않는 아이들이. 그럼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얘기하는 전이원소들은 그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고 전이원소 중에 일부들은 자성을 띠기가 쉽겠죠. 영구자석이 되기 쉬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영구자석을 만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원자 안에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애들이 좀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빵 하고 자, 이런 큰 전기장을 주변에다 가해준다든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자, 아까는
탈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규칙적인 자기장을 가해줘요. 밖에다가 크게 N극 S극 해가지고 빵 가해주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실험실에서도 저런 쪽에 관련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할 때 구로구에 가면 구로 유통상가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공구들 팔고 전자부품도 팔고 기계 부품도 팔고 막 이런 곳인데, 거기 가면 자석 파는 곳들이 많거든요. 거기 자석 파는 곳들 중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탈자 중에서도 강력한 탈자를 할 수 있는 그 자석을 그 자기장을 없애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곳을 갔어요. 갔더니 그 기계에다 넣고 빠방 해가면서 탈자를 시켜주더라고. 근데 그 기계가 착자도 할 수 있대요. 착자는 그 반대 원리, 그러니까 일정하게 자기장을 걸어줘가지고 이를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배열하는. 근데 이게 순간적이어야 하나 봐. 그 계속 이렇게 쭉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빠방 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된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금 자기장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자기이력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이력 곡선. 자기이력 곡선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쪽은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이에요. 자,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이고, 자, 이쪽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어떤 물체, 그 나의 자기장, 그 물체가 갖게 된 자기장. 자기장. 뭐 자기장의 세기들은 다 B로 표현해요. 자석 밀도. 자, 외부에 자기장을 가해줄 수 있는 장치를 뭐 착자기 같은 걸 달아놓고 내부에 이만한 물체를 놨어요. 자성을 가질 수 있는 물체를 놨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내가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석이에요. 전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N극, S극 이렇게 가해줘요. 자, N극, S극 쭉 가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아이들이 배열을 하면서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얘가 자성을 갖게 되는데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이 돼요. 자, 그러면서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깥에 있는 얘네들이 외부의 자석이고요. 외부의 자기장. 자, 요게 외부의 자기장 B. 됐죠? 외부 자기장. 됐습니까?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안쪽에 있는 아이가 갖게 되는 자기장이에요. 안쪽에 있는 아이가 갖게 되는 자기장. 물체가. 됐죠? 그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측정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에 물체가 가지는 자기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0이었는데 외부 자기장을 세게 가해주면 외부의 자기장을 계속 올려줘요. 쭉 세기를 올려요. 더 세게 가해줘요. 외부의 자기장을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었을 때, 쭉 올려줬을 때 내부의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 내부의 자기장이 쭉 올라갑니다. 처음에 급격하게. 그러다가 점점 멈추죠. 자, 여기까지 올라가요. 외부의 자기장을 더 세게 가해도 그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자기장의 세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요. 자, 그때 이 자기장을 뭐라고 하냐면 포화라고 얘기해요. 포화. 이때 포화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기장이 지금 포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저 자기장을 이제 그 외부의 자기장을 막 줄여봐요.
자, 외부의 자기장을 이제 낮추기 시작해요. 이쪽으로 쭉 줄여주기 시작해. 서서히 자기장의 세기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 저 물체의 자기장도 어떻게 돼?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쭉 떨어져요. 자, 그래서 외부의 자기장을 계속 빼가지고 0을 만들었는데 저 물체가 가지는 이 물체가 가지는 자기장은 0이 안 돼요. 이제 자석이 돼버린 거야. 외부의 그 자기장을 아예 제거를 해도 외부의 자기장을 제거를 했어요. 아예. 그래도 저 자기장이 남아 있어요. 됐죠? 이걸 뭐라고 하냐? 잔류작이라고 그래요. 잔류작이. 이 세기를. 그러니까 자석이 돼버린 거야. 자, 요만큼 남아요.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줬을 때보다는 어때? 자기장의 세기가 그 남는 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테슬라까지 가해줬는데 얘는 자기 포화를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뭐 7테슬라까지 정도에서 자기 포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장을 외부의 자기장을 다 없앴더니 돌아올 때는 어디로 남았냐면 한 2테슬라 정도로 남는 거야. 이 테슬라 엄청 센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보낼 때는 이렇게 보냈어. 보낼 때는 이게 초반에는 확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약해져 가지고 포화 상태로 가죠. 그리고 자기장을 제거를 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갔다 온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면 요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제 자석이 됐어. 뭐가 남아서? 자, 자기장이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물체가. 근데 요번에는 자기장을 반대로 가해봐. 이쪽으로. 자기장을 반대로 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쪽을 무슨 극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S극으로 바꾸고 이쪽을 N극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자기장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저 안에 있는 I는 어떻게 됐어? 아까 이미 좀 자기가 2테슬라 정도로 자화가 돼가지고 이쪽이 무슨 극이에요? S극으로 남아있고 이쪽이 N극이 되어버린 상태죠. 자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왔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기장을 반대로 가하기 시작한 거야. 외부 자기장. 됐죠? 쭉 가해주면 반대로 가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약해지기 시작하죠. 여기 너무 작은가요? 이거 조금 올릴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잘 표시가 안 될 테니까. 자, 외부 자기장을 0일 때 자, 얘는 그대로 보자력을 원래 자석인 상태로 그러니까 잔류자기를 가지고 있겠죠. 잔류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점점 세게 해주면 나도 점점 망가지겠죠. 망가져서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약하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얘가 이만큼 더 세게 만들면 세게 만들수록 상쇄돼 가지고 서로 상쇄되겠죠. 자, 그래서 자기장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자, 이거를 이렇게 나중에 급격히 떨어지겠지. 처음에보다 급격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 이 자성을 완전히 잃어버려. 이제 맹탕 꽝 돼버리는 거예요. 꽝. 됐어요? 자, 그때 꽝이 되는 요 색이 그때 꽝을 만들어내는 잔류자기를 0으로 만드는 그 색이 그거를 보자력이라고 그래요. 상쇄시키는 자기력. 됐죠? 상쇄를 시킨다. 보자력. 자, 그래서 0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제 말짱 꽝 된 거야. 가운데는 처음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더 많이 마이너스로 계속 반대로 자기장을 더 가해줘.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이 상태하고 똑같은 거지.
처음 시작했을 때 상태처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기장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자, 초반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잘 되죠. 그런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나? 자기 포화가 일어나죠. 더 이상은 반대로 아무리 세게 건다고 해도 더 이상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 포화가 일어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포화가 되면 다시 얘도 뭐야? 얘도 자기장을 끊어도 이번에는 반대로 뒤집혀 가지고 반대로 이쪽이 무슨 극이 돼요? N극이 되고 얘가 S극이 되지. 이 상태에 자석이 돼 버린 거야. 자, 이 상태에 자석이 되면 그 상태에 뭐를 갖게 돼요? 자기 포화가 된 상태에서 그냥 놔둬도 자기장을 줄여도 0이 돼도 안 없어지는 이 상태가 되겠지. 저 위하고 같은 거리가 돼야 돼요. 이만큼 반대로 자기장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위쪽으로 향했을 때 방향하고 아래쪽 방향이 반대겠지. 자, 그래서 위에서는 자석이 어떻게 됐어? 이쪽이 S극 자석이 됐고, 자, 이쪽이 N극 자석이 됐겠죠. 가운데 물체가. 근데 반대로 뒤집혀가지고 이쪽이 N극이 됐고, 자, 이쪽이 S극이 되겠지. 그 상태로 자기장을 빼도 유지가 되는 거야. 자, 자기장을 빼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자, 이 상태가 여기선 잔류자기가 되겠지. 반대로 잔류자기. 잔류자기. 됐어요? 그러니까 끊어도 저만큼이 될 것이다라는 거. 끊어도 이렇게 잔류자기까지 남아서 저렇게 좀 잘 안 그려지네. 샵 했더니 이렇게 될 거다. 이거는 빨간색은 뭐라고요? 이렇게 쭉 해서 다시 0으로 떨어뜨렸을 때, 외부의 자기장을 없앴을 때 남는 건 이런 아이가 남는 거지. 위에서 남는 건 이렇게 자석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자석이 만들어지고, 자, 밑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는 자석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반대로 돼가지고 이거를 순서대로 쓰려고 하니까 잘 안되네. 자, 이쪽이 S극 헷갈려요. 이런 자석이 만들어졌다. 됐죠? 이 상태가 무슨 상태? 보자력을 갖게 되는, 아니 그 잔류자기가 남는 상태. 아무것도 외부에서 가해주지 않은 상태. 외부의 자기장을 0으로 만든 상태. 이런 자석이 만들어져요. 근데 왜 똑같아? 뭔가 이상하잖아. SN 여기에는 S면 남아있다가 반대로 뒤집히는 거지. 여기를 잘못했네. 쓰다 보니까 여기가 S로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이 상태. 자, 이게 뭐냐면 이 상태. 됐어요? 자, 지금 자기 이력 곡선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자기 이력 곡선. 자기 이력 곡선은 우리가 히스테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히스테리 곡선이라고 해요. 나중에 볼 때 편하게 조금만 줄여놓을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제일 처음에 그 1단계 어떤 거였어? 여기 1단계. 자, 1단계 이야기가 뭐냐면 물체를 놓고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준 거예요. 이 1단계. 아무것도 없는 아이한테 이쪽에 N극, S극으로 걸어준 거예요.
이 자기장의 세기를 계속 증가를 시켰더니 자, 어떻게 됐어? 자기 포화가 됐어요. 자기 포화. 자기 포화는 어떤 상태야? 최대로 누가 될 때야? 자기 포화 상태가 2번. 여기가 2번인데 포화 상태가 자기 포화 상태는 외부에 자기장이 있는 상태로 자, 외부에 N극, S극이 있는 상태로 자, 이쪽이 무슨 극이 됐어? S극이 되고 이쪽이 N극이 된 상태로 최대 맥시멈 외부에 자기장을 더 세게 해도 더 이상은 세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자기 포화 상태예요. 자기 포화 포화라는 게 가득 찼다는 뜻이잖아. 그죠? 가운데 있는 아이의 자기 포화 상태가 저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태는 뭐야? 외부의 자기장을 다 없앤 상태죠. 잔류자기만 남아있을 때. 이게 세 번째 상태예요. 아, 여기 빨간색을 잘못 헷갈리네요. 여기 S극이 되는 건 맞는데 S극을 파란색으로 N극 이렇게. 그게 잔류자기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외부의 자기장을 계속 빼가지고 외부의 자기장을 빼고 있는 상태 반대로 걸어줬을 때 외부의 자기장을 반대로 걸어준 상태예요. 외부의 자기장을 반대로 걸어준 상태. 자, 그 상태에서 자, 세 번째 상태를 씁시다. 세 번째 상태 이게 세 번째 상태. 세 번째 네 번째네. 네 번째 헷갈리네. 네 번째 상태. 네 번째. 자, 네 번째 상태는 어떤 거예요? 계속 반대쪽으로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그 약하게 만드는 상태고 그 약하게 만든 상태였을 때 자, 이쪽에 보자력이라고 하는 건 외부 자기장이 반대로 걸려 있어서 가운데 있는 아이를 맹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이제 완전 자기장을 잃었어요. 자기장을 잃어놓고 그 상태에서의 누구의 색이? 자, 이 외부 자기장의 색이 이게 보자력이에요. 이때 얘의 세기가 보자력. 자, 누구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가운데에 있는 아이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자, 우리 여기 자기장으로 변한 자석으로 변한 아이는 이렇게 좀 다르게 구분을 해봅시다. 자, 그게 보자력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반대로 착자를 시키는 반대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이 여기가 5번 다섯 번째고 그죠? 다섯 번째 과정은 반대로 자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다섯 번째 과정은 이쪽에 두 개가 있어서 자석이 된 거죠. 자, 이쪽에 S극, 이쪽에 N극, 이쪽에 외부 자석은 노란색으로.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아이가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S극이 되고 있는 중이고, 자, 그게 이제 최대값이 되어 있는 상태. 최대로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요 끝지점이겠지. 끝지점. 그때 여기에 잔류자기 최대로 남아있는 그 상태에 잔류자기가 있겠지. 잔류자기. 아, 잔류자기가 아니라 여기는 뭐야? 자기포화죠. 자기포화. 자기포화가 일어난 상태.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제거를 해도 자기장을 제거를 해도 이제 잔류자기에 의해서 자기장이 남아있는 상태. 야, 이거를 어떻게 써야 지저분하지 않게 쓸 수 있을지? 이야, 아이고 이렇게 잔류자기인 상태. 아이고 지저분하다. 됐죠? 또 반대로 자기장을 가해. 반대로 또 자기장을 가하면 이때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자, 출발. 여기서 이제 별표. 자, 아까는 0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은 0이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야? 밑에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프가 좀 달라요. 자, 0에서 출발하면 저기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출발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누가? 외부의 자기장을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해줬을 때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거를 여기다 쓸게요. 히스테로 곡선, 그 자기 이력 곡선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게 아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프를 나도 모르겠어. 처음에 보고 처음에 나는 좀 알았나? 난 원래 똑똑하잖아. 자,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갔어요. 자, 그리고 자기장을 빼주면 이렇게 돼요. 반대로 자기장을 걸면 자, 이렇게 되다가 자, 이 상태가 뭐예요? 보자력. 그러다가 더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이제 N극의 S극이 바뀐 거지. 바뀐 건 여기다 이렇게 그릴까? 자기장을 반대로 걸어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빼주면 자, 이렇게 돼요. 됐죠? 빼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 거야? 반대극으로 잔류자기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자기장을 가해주면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리고 이제 보자력이라고, 이쪽에 보자력이지. 그리고 더 가해주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뭔가 좀 그림이 대칭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 거라고, 여기서 자기장을 이렇게 가했다가 반대로 빼주면서 갔다가 이쪽에다 그리지 말까? 여기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기장, 외부 자기장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바꿨을 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애가 이렇게 갔다가 한번 베린몸이 되면 자, 어떻게 돼요? 베린몸이라는 건 뭐야? 자기장을 외부를 없애도 이미 자기력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을 반대로 가해주면 여기까지 이 극을 유지하다가 자, 그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내부 그 물체가 가지는 자기장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텐데드라. 자, 그래서 가운데에 요 선이 있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는 저랬으니까. 근데 한번 자기장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된다. 자, 이걸 다시 흰색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게 뭐야?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던 열이라든가 충격이라든가, 됐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와요. 됐나요? 됐죠? 자, 이게 자기 이력 곡선인데 자기 이력 곡선은 처음 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이렇게 잘 따라가는 아이, 잘 따라가, 요 아이가 남는 아이, 반대로 자, 이렇게 돼서 이 아이가 남는 아이, 누가? 잔류자기가 남는 아이. 얘가 누구예요? 강자성체예요. 물질 중에 강자성체는 대표적인 게 철이죠. 철. Fe. 철 같은 게 강자성체예요. 이 강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을 제거를 해도, 자, 만약에 저렇게 그 포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한다면 자석으로 유지가 되는 아이가 강자성체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자성체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반대가 누구냐면, 반대는 없지. 반대는 강자성체의 반대는 없어. 얘의 반대는 없다. 자, 강자성체만 있을 뿐이다. 자, 기억해 둡니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영구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영구자석 만들 수 있다. 왜? 이 아이들은 내부적으로 보통 때는 불규칙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자기장이 발견 불규칙적인데
외부에서 저렇게 자기장을 가해가지고 영구자석 규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유지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장의 방향 규칙을 유지가 돼요. 규칙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영구자석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 영구자석을 못 만드는 애들이 있어. 싹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원래대로 이 흰색 자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이, 다시 무질서해 주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건 규칙을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만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아이는 반자성체하고 상자성체가 있어요. 자, 반자성체는 뭐냐면 외부 자기장의 반대로 이 외부 자기장의 반대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같은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외부 자기장이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다 라고 하면 내부에 있는 아이가 원래는 이게 n이 있으면 여기가 무슨 극이 만들어져야 돼? 자, s극이 만들어져야죠. s가 만들어지고 이쪽이 n극이 만들어져야지. 이쪽이 s극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유도되어야 맞죠? 근데 저렇게 안 돼. 자, 얘는 누가? 얘가 그렇고. 자, 이 반자성체라는 아이는 반대로 만들어져. 이 반대가 뭘까? 이름이 이제 반대라는 게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쪽이 n극이면 얘가 n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쪽이 s극이면 이쪽에 s극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같은 방향 같은데 이건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반대.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밀어낸다. 자, 어떤 아이가 그러냐면 그 자석에다가 샤프심 같은 거, 샤프심 좀 그런데 자, 여기다 쓸게요. 자석이 있고 밑에다가 샤프심 중에서 상황마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샤프심 내부에 철 같은 아이들, 금속, 그러니까 달라붙는 N극에 달라붙는 애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샤프심 어떻게 만드냐면 흑연 가루에다가 진흙을 섞어가지고 구운 거예요. 살짝 구운 거야.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구운 거예요. 섞어서. 그러니까 뭐가 있어? 점토가 있는 거죠. 점토가.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늘게 만들 수 있어? 갈아서는 그렇게 못 만들지. 그러니까 흑연 가루 조금 하고 진흙 좀 섞어가지고 해서 같이 굳혀놓은 게 샤프심이에요. 연필심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이기 때문에 이 점토 속에 들어있는 철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석에 그 샤프심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모두 밀려나는 건 아닌데 이 점토 성분이 적은 아이, 그러면 누가 많은 아이? 흑연만 있는 아이. 흑연은 밀어내요. 청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딸려오는 게 아니라 자석을 가까이 놓으면 흑연이 멀어집니다. 샤프심이. 근데 샤프심 속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샤프심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점토가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애가 있으면 달라붙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요 그 반자성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세지가 않아요. 밀어내는 이유는 이쪽에 N극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반대쪽은 S극이 만들어졌겠죠. 저렇게 밀어낸다라는 의미예요. 밀어낸다는 의미인데 이 반자성체를 보면 결국에는 외부 자기장하고 같은 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유도가 되는 거예요. 유도가. 언제만. 자기장을 외부에서 가하고 있을 때만. 얘를 자기장을 없애면 바로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상자성체. 전 이름이 이게 가장 헷갈렸어요. 상자성체. 이 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계속 그 원래 상설매장 이런 것처럼 상시 항상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나란하다는 뜻이에요. 나란하다. 어떻게 나란하냐? 자, 이쪽에 N극이 있으면 자, 이쪽이 S극이 만들어지고 이쪽이 무슨 극이 만들어져요?
그 N극이 만들어지고, 자 외부에 자 이쪽이 N극, 자 S극. 헷갈려. 자 어떻게 돼요? 나란해요. 나란해.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얘는 어때? 서로 밀어내고.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자기장의 방향, 이게 자기력선의 방향이 나란하다. 자기력선의 방향이 외부하고 반대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나란하다. 자, 그래서 반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서로 반대야.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장을 없애면 내부에서 다 무질서하게 돼요. 유지가 안 돼. 규칙 유지 안 돼. 됐죠? 알루미늄, 물 이런 아이들이 상자성체예요. 이런 아이들은 자성에, 근데 이런 상자성체 이런 애들은 약해. 이 규칙이 그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약해요. 강하게 못 만들어. 그래서 강하고 약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강자성체는 상자성체와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해요. 그래서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자 나란하게 하는 거는 똑같아. 자석이 달라붙는 건 똑같아. 그런데 강자성체는 그 자성이 강한 데다가 유지를 할 수 있는 애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자기장이 남지 않는 애들이에요. 자, 헷갈리죠? 강과 약이 있고 반과 상이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리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쇠 같은 거, 그 자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는 애를 강자성체라고 한다. 그리고 약자성체들이 있는데 그 약자성체 중에서 강자성체와 같이 나란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아이가 상자성체고, 반대 방향으로 만드는 아이가 반자성체다. 됐죠? 반자성체와 상자성체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요 얘기는 조금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한 애가 있어요. 뭐냐면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자석 위에서 뜨죠. 초전도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굉장히 차가운 온도, 마이너스 뭐 한 70도 뭐 이런 거, 그런 정도에서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죠. 그 자석 위에 제가 왜 뜨느냐, 반발을 해요. 반발을 서로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이유는 이쪽이 N극이면 이쪽이 무슨 극이 만들어져서 N극이 만들어져서.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이게 요 얘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데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서 외부 자기력선이 통과를 못해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 자기력선이 있다고 치고,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자기력선이 얘를 통과하지 못해요. 됐죠? 근데 이렇게 밀어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자기력선이 반대로 해서 상쇄를 시킨 개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N극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자 이런 통과를 못 시키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한다. 초전도체에서 자 외부 자기장을 투과를 시키지 않으려고 반대쪽 자속을 만들어내는 거. 자, 그것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 이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자석 위에서 뜬 거를 자기 부상이라고 그래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석에 대한, 순수 자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거 이어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